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지역사회가 전북대 익산 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 폐지를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07년 익산대와의 통합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익산 시민을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익산이 농생명 산업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대홍수의 원인이 됐던 용동, 용안, 삼기 등 3개 지역 하천폭을 늘리고 펌프장을 신설하는 등 호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3곳 중 1곳만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됐고 공사는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은 올여름 집중호우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북대가 익산 캠퍼스에 있는 환경생명자원대학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익산이 농생명 산업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양성 등의 차질이 우려되는데요. 특히 전북대의 이런 방침은 수의과대학을 익산으로 이전하고 익산대의 농학계열 학과를 환경생명자원대학으로 승격 개편하기로 약속한 2007년 당시의 통합 합의를 무시한 것이어서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전북대 익산 캠퍼스입니다. 수의학 계열과 환경생명자원 등으로 특화돼 연간 400명 이상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가 익산 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을 내년부터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대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협력 연계 부족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며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본교가 전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좀 적었을 수 있지만 정말 헬스케어 쪽하고 한 2개 정도 사업만. 상황이 이러자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전라북도와 익산시, 전북대, 익산대는 수의대를 익산으로 이전하고 농학계열을 환경생명자원대학으로 승격시켜 운영하기로 하면서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전북대가 이 같은 통합 합의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통합 당시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단과대의 타 지역 이전을 추진하는 전북대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산시의 뒷북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익산시는 전북대 익산 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 폐지를 놓고 최근에서야 전북대 측과 의견 조율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환경생명자원대학 폐지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지역에서의 인재 양성이 어려워지고 인구 감소 등이 우려됩니다. 특히 익산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등 농생명 산업 육성에 찬물을 끼얹게 될 수 있습니다. 익산시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과대 이전은 비단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부양가족의 이탈을 촉진하여 그렇지 않아도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는 우리 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익산시 의회도 나서 19일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전북대가 익산대와의 통합 합의를 어기고 환경생명자원대학을 폐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익산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익산 시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환경생명자원대학 존치와 익산 캠퍼스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북대는 합의 내용을 어기고 100년 전통의 1위 농림학교의 명맥을 잇는 환경생명자원대학을 2025학년도부터 폐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농도 익산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익산 시민을 농락한 것이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농생명 산업 육성에 나선 익산시. 하지만 인재 양성 교육기관이 익산을 떠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조력발전소로 활용이 가능한 수문을 4호 방조제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수변도시 내 거주 공간을 물류창고 등 항만 배후 부지로 변경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해 농생명 용지 309도 산업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새만금 개발청은 내년 말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가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도는 과기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426억 원을 들여 호남권 AI 지역 확산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트랙터, 이양기 등 농장업 기기에 AI 기반 원격 시스템을 적용하고 기후 환경과 농기계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통합 관제 네트워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중국 특송업체가 군산항 특송장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18일 중국 특송업체 13곳이 군산세관과 군산해양수산청, 석도국제회리 등과 간담회를 갖고 특송장 이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중국 특송업체들의 화물 이송 거리가 가깝고 당일 통관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특송 화물 반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5월 중국 위해에서 설명회를 열고 군산항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2차 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를 유치할 계획인 가운데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차 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군산시가 선정되면 앞으로 5년간 365억 원을 투자해 센터를 짓고 장비를 구입하게 되지만 사업 장기화 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12분담액 107억 원과 운영비 지원까지 고려하면 군산시 재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윤신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민 반대로 갈등이 불거졌던 군산 성산면 목재칩 공장 부지가 농촌 정비 사업을 통해 정리될 예정이지만 부지 매입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경봉 의원은 어제 진행된 농정과 업무 보고에서 목재칩 공장 부지 매입에 지작물 철거비 17억 원과 지작물 보상비 10억 원, 토지 보상비 40억 원 등 67억 원이 소요되는 것은 과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설경민 의원은 실거래 금액을 참고해 감정평가 금액 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농촌 정비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134억 원이 투입돼 귀농 귀촌센터와 스마트팜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도내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도내 공공기관 가운데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은 보통 등급을, 전북대학교 병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은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22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조사가 시작됩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조사반을 투입해 회계보고서 허위 기재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지난 4년간 선거비용 위반 행위 40건을 적발해 8건을 고발하고 32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대홍수의 원인이 됐던 용동, 용안, 삼계 등 3개 지역 하천폭을 늘리고 펌프장을 신설하는 등 호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3곳 중 1곳만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됐고 공사는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민들은 올여름 집중호우를 대비하기에는 어렵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시의 지난해 수해 피해 규모는 모두 219억 원, 농작물, 농경지,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는 26,600건,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는 56건이 발생했습니다. 129억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었고 삼복천을 비롯한 하천, 수리시설, 도로 등 56개소에 90억 원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수해가 많이 발생했던 이유는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댐 방류량 증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m 이하였던 황산대교 수위는 최대 9.03m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삼북천, 대조천 등 익산 하천 수위가 올라가 인근 농지가 침수됐습니다. 익산시는 이를 막기 위해 용동면 대조지구, 삼기면 연동지구, 용안면 남포지구 등 모두 3곳의 하천폭 늘리기, 펌프장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 지구 가운데 한 곳, 용동면 대조지구만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시는 548억 원을 들여 하천 구간을 정비하고 펌프장 신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은 4년 이상으로 예상돼 당장 집중호우를 막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배수문 만들고 펌프장 만들고 지금 현재 있는 수로를 한 40-50cm 다 높여야 되거든요. 뚝 제방을.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한 4년 이상 걸려버리더라고. 농민들은 올해 작년과 같은 폭우가 쏟아지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하늘만 보고 있어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를 열어 도내 사례 1건을 추가로 결정하면서 모두 165건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전세 사기 피해는 3억 원 이하 임차 보증금을 지불한 40살 이하 청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되면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주요 산단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세먼지를 점검한 결과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103곳 중 58곳의 위반 행위 98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허가 변경 신고 미희행위 33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2건, 운영일지 미기록 또는 허위 기록 15건 등입니다. 군산항 일대의 출입 통제구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군산해경은 오늘부터 한 달간 군산항 남방파제와 새만금 신시 배수관문 일대 등 출입 통제구역 11곳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 통제구역은 실족 위험이 매우 높아 방파제와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익산에 설치되는 도내 첫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이 기존 3월에서 5월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는 액화수소 도입으로 내부 기계 검사 등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액화수소 충전소에서는 수소 승용차 넥소 기준 하루 평균 200대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총선 투표지를 몰래 촬영해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한 도내 유권자가 또다시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이 치러진 지난 10일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김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투표지 등을 몰래 촬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가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오늘 폐회했습니다. 또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동환 의원은 나운동 테라스하우스 건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하지 않다며 군산시는 완화 결정을 불허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민문화회관의 20년 장기 위탁을 중단하고 3년마다 공고를 내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제259회 익산시의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개정안 등이 처리됐습니다. 또 5분 발언을 통해 송영자 의원은 익산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중선 의원은 환경부와 함께 만경강 전체의 수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기령 의원은 보조금 지원 상향 등을 통한 금마 고도지구 전통 한옥 건축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도내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도내 농민은 17만 9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3.9%가 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56.2%를 차지했고 30대는 3.1%에 불과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장애인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246만 2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도내에는 전체 인구의 7.4%인 13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유진우 전 김제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2부는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전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제시 의회는 최근 유 전 의원을 제명하고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 시민들은 오는 7월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루에 47,560원을 최대 150일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남원시가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에서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김주열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남원시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의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4.19 혁명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 문화유산 야행이 왕국리 유적 일대에서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은 야행은 연등 띄우기와 탑돌이 등 5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오는 21일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소원등 날리기와 박물관 버스킹 등 다양한 볼거리가 방문객들에게 제공됩니다. 한편 지난해 야행의 전체 방문객은 3만 5천여 명입니다. 원광보건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사회봉사단과 미용 피부 화장품과 안경광학과 등이 참여해 도내 농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원광보건대는 2021년부터 4년째 이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건강증진학교 47곳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7곳, 중학교 16곳, 고등학교 14곳 등을 건강증진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선정학교는 비만 예방 및 불균형 체형 예방,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일상생활 건강실천, 학교 특색 건강실천 사업 등 4개 분야 중 선택해 운영하면 됩니다. 도교육청은 사업 내용과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학교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오늘부터 익산역 공영주차타워에 주차 대행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주차 대행 서비스는 주차타워 공간 총 187면 중 35면을 주차 대행 공간으로 조성해 매주 금, 토, 일요일 운영됩니다. 서비스 이용은 주차요금과 별도로 1,000원을 지불하면 가능합니다. 익산 소방서 산하의 낡은 안전센터가 시설 개선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한샘이 지원하는 노후청사 환경 개선 사업 대상에 인화 119 안전센터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센터는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6천만 원이 투입돼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됩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참가자를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합니다. 교육은 무료이며 식품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산 품질 관리와 제형 개발 및 살균 실습, 식물성 조직 단백 가공, 대체식품 향미 분석 등 모두 17개 과정입니다. 교육은 다음 달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교통편과 숙박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의 친절 민원 안내 도우미 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친절 민원 안내 도우미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모현동 통장협의회에서 2인 1조로 봉사활동을 펼쳐 민원 창구를 안내하고 서식 작성과 무인 민원 발급기 사용 등을 돕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제공받은 전시자료에 군산의 이야기를 더한 일상의 풍속 전시를 진행합니다. 일상은 제국주의 일본이 만들고자 했던 조선의 모습을 의미하는 조어인데요. 3개의 소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서민생활 사진 엽서, 관련 유물과 영상 자료, 신문 기사 등 9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1도에서 19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비가 내리며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